저는 이번 판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약간 속으로 찔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1965년 한일협정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그냥 그때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원죄가 돼서 우리가 일본한테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국가가 과잉하게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의 형식으로 정부 대 정부의 조약의 형식으로 뭔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법적 침해당했던 것들에 대한 과도한 그런 규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해석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다른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정부의 그 변화를 살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변화를 먼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과의 관계에서 우리랑 정반대 입장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관계에서 그 청구권이 포기가 개인 청구권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때 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주목해야지.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렇게 주목한다는 거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이번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본 변호사와 일본 학자 100명도 우리나라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성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의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91년에 야나이 순지 그 당시 그 외무성 조약국장인데요. 그 국회에서 참의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임의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91년에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65년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 그 체결 당시에 외무성이 대비로 작성했다가 2008년에 공개한 내부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지 국민의 재산, 이제 개인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이제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건 아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그 당시에 일본도 검토를 한 문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고 이게 일본에서도 학자, 변호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이제 권위가 있고 이런 그 권한이 있는 그런 그 공직자들이 직접 그 공개석상에서 말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